이번 영상은 수시 6개 카드를 현명하게 쓰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시 카드는 6개인데 어디를 써야 할지 지금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수시는 너무 다양해서 다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나 영상 참조하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시 카드는요 6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시 카드를 6개로 알고 있으나 실은 6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수시 카드 6개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수시 카드는 잘만 활용하면요 7개 또는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14개 대학은요 일단 6개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요 대학으로는요 서울대만큼 정말 가기가 어려운 경찰대학이 있고요. 다음은 육군, 해군, 공군,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졸업 후 소위로 임관되며 취업률은 당연히 100%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공대와 맞먹는 카이스트가 있으며 광주 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울산 과학기술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예능 천재들이 모여있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도 14개 대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기 14개 대학은요 수시 6개 플러스 추가가 가능한 대학이고요. 일정이 촉박하니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14개 대학 중에서는요 수시의 다른 대학과 달리 합격 후요 정시에 지원이 가능한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밖에 133개의 전문대학과 청운대, 호원대도 수시 제한 개수에는 안 들어가나 일단 합격 시 정시 지원을 못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복음 총회신학교,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은 합격 후 정시 지원도 가능하고요. 수시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 점수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수시 지원 시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생기부나 등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모의고사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시 납치라도 좋겠다고 하지만 반수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정시에 합격 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배치표가 나오는데요.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개성 마이맥이나 UA, 종로학원, 메가스터디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표가 공개됩니다. 배치표를 누르게 되면요 모의고사를 통해 정시 라인이 정해지는데요. 그때부터 수시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겁니다. 수시는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과 같거나 상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같은 대학이라도요 전형별로 수능 최저가 없는 곳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능 최저 통과 가능 대학을 먼저 찾아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 통과는요 수시 전형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고려대의 경우 1단계 통과자 5배수 중 학교 추천 1의 경우는 62%가 최저를 충족을 했고요. 학교 추천 2의 경우는 54%가 통과되었으며 일반 전형의 경우 40%만 통과를 했습니다. 2021년 학교 추천이 통합되어 최저는 학교 추천 2처럼 되었기에 수능 최저 통과 및 충원율까지 계산하면 경쟁이 3분의 1 이상 줄어듭니다. 2020년 경북대의 경우 수능 최저로 인해 실제 경쟁률 1대1 이하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고교육 전공의 경우 2명 모집에 3명만 최저를 통과했으나 1명이 추합으로 합격하여 1대1이 되었고요. 가정교육과의 경우 2명 모집에 2명만 최저를 통과하며 추합 자체 인원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구과학 교육과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 최저 통과자가 있었으나 추가 합격으로도 입학을 안 해 평균 등급조차 없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 수시 최저 통과 대학은 최대한 찾아가지고 리스트에 일단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신은 높으나 모의고사 비교과 점수가 안 좋을 때는 교과 전형이 우선입니다. 한양대 교과가 대표적이나 중앙대 학교장 추천, 이화여대 고교 추천 등 내신만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형들은요 일단 등급이 높아요. 1등급이나 2등급이 돼야지만 이런 거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내신도 안 좋고 모의고사 점수도 안 좋으나 비교과가 좋다면 종합전형을 찾으세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종합전형입니다. 2019년 서강대 등급 컷을 보게 되면 인문계 예를 들어 볼게요. 서강대 경영학과가 3.22 등급이 70% 컷 평균이었고요. 유럽문화 전공이 70% 컷 3.43 등급이었고요. 자연계의 경우는요. 전자공학과가 무려 4.43 등급이었고 기계공학과는 4.71 등급이었습니다. 이 점수들은요. 특목 자사고 점수가 포함된 점수예요. 그래서 제가 건국대 수의학과 영상 올리며 점수 계산한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2017년 건국대 학교추천 수의학과의 경우 4명 모집에 평균 2.1등급, 최저가 4.9등급이었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라면 건국대 최고의 학과인데요. 2.1등급이 평균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평균을 보게 되죠. 학교를 보게 될 때 2.1이니 1.8, 1.7 이런 학생들도 지원할 거고요. 최저는 4.9이니 아주 넉넉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3.2대 1로 경쟁률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숨어있던 내신을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명 모집에 특목 자사고 학생 4.9등급이 합격을 했고요. 평균이 2.1등급이면 나머지 3명이 1.1등급이 나와야 2.1이라는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1.1이라는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8, 1.7, 1.6 마구마구 지원하게 되는 거죠. 특목 자사고 학생 점수를 빼면 1.1등급이 합격생들인데 23.2대 1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숫자를 잘 못 보는 겁니다. 서강대의 기계공학 4.7등급이나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등 상위권 대학들의 종합전형은 모두 다 이런 식이에요.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비교과만 좋다고 일반고의 낮은 내신 점수의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대학에 교과전형이 있다면 해당 점수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 점수니까요. 그 점수의 한 20에서 30% 정도만 업을 해서 종합점수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내신과 비교과도 안 좋고 모의고사 점수가 좀 잘 나온다면 최적의 조건은 논술 최저가 있는 전형이 유리합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홍익대, 세종대, 숭실대 등 최저가 있는 논술로 지원 시 경쟁률을 일단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도 모의고사도 다 안 좋은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 정도의 내신이 한 3에서 5등급 학생이라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적성고사를 노리세요. 2021년 마지막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인서울에는요. 한성대, 삼육대, 서경대가 있고요. 수도권 대학으로 가천대, 을지대, 수원대 등 총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내신도 정말 안 좋고 모의고사 점수도 정말 안 좋고 비교과도 내세우기가 어려운 5에서 7등급 되면 지방 거점 국립대 이원화 캠퍼스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경북대 상주 캠퍼스, 부산대 밀양 캠퍼스, 전남대 여수 캠퍼스 등도 있고요. 또 경상대 통영 캠퍼스 등도 있어요. 절대 이 학교는요. 분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환화 대학이고요. 일단 가서요. 열심히 해서 복수 전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과가 쉽지는 않으나 전과의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요. 5에서 7등급 같은 경우는요. 실제 이름 있는 대학을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이환화 대학을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이름 없는 지방대학 가는 게 맞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이환화 대학 가서 복수 전공이나 전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거에 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수능 체제의 경우는요. 일단 포기할 교과는 포기하고요. 통과할 교과만 붙잡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할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환화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3개합, 4개합 이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2개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교과를 딱 2개만 붙잡고선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 모의고사 점수와 수능 점수는 다른데요.
수시카드 6개 전략을 세울 때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요, 수능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모의고사 때 응시를 안 한 재수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과도하게 높은 수능 최저 지원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뉴스 자료에도 보이겠지만 인서울대학 입학 3명 중 1명은 재수생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이제 내가 쫄은 거죠. 이제 그래서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수시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8번째인데요. 자, 낮춘다고 전공을 바꾸지는 마세요. 이거는 종합전형 얘기인데요. 수시는요, 연세대와 고려대를 떨어지고요, 서울대만 합격하는 경우도 되게 흔하고요, 상하이 대학이 바뀌어 합격하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실은 저의 경우에도 어떤 학생이 고려대를 붙었는데요, 이 학생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육지망에 건국대학을 쓰면서 좀 맞지 않는 학과를 썼어요. 건국대에서 약간 좀 유명한 학과, 수의대는 아니고요, 좀 유명한 학과를 썼는데 결국은 건국대는 우주 예비가 나오더라고요. 아예 예비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려대는 그냥 최초학으로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학을 낮추더라도요, 전공 적합성에 맞게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9번째로요.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으세요. 학교 추천의 경우는요, 학교별 지원에 대한 인원 제한이 있어서 경쟁률이 약합니다. 물론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이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많아서 제외를 시켰고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받고 지원을 하세요. 대신 모의고사 점수보다 상향 이상의 대학을 보셔야지 모의고사 점수보다 아래인 대학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학교마다 학교 추천 카드가 때로는 의외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2021년도에는 학교 추천 카드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는 경우 받을 수도 있고요. 또 2022년이 되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학교 추천 전형 잊지 마시고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본인 고등학교의 실력을 모르고 남의 학교들에 있는 내신 성적만 보고선 본인을 평가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의 바로 앞기수 선배들의 등수를 파악을 하세요. 고등학교가 특별한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선후배의 입결 라인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현수막이 보이는데 만약 이런 학교 같은 경우 서울대 7명 갔다 하면 그 다음에 서울대 1명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보통 못 가면 한 4, 5명 가고 또 많이 가면 8명, 9명 가고 보통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10등이었다면 자기가 전교 10등이었어. 그러면 전교 10등 앞 선배는 어느 대학을 갔는지 정보를 파악하고요. 그 대학과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 선배가 물론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선배의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수준을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합격 높이는 정리를 드리자면요. 첫째,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은 경쟁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통과할 수 있는 전형이라면 합격 확률 2배로 올라가니 또한 의외의 결과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수능 최저 통과할 수 있는 전형이 있다면 점수 한번 보시고 반드시 수능 최저 통과할 수 있는 전형 지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과 전형 100% 성적이 된다면 한 개는 넣으세요. 단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하여 같은 선상의 대학을 쓰세요. 아래로 쓰는 건 아닙니다. 대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이 일단 1등급, 2등급 나와야지만 쓸 수가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등급이 높은 학생한테 좀 해당이 될 겁니다. 면접 전형은요, 나도 싫어요. 남들도 싫어요. 그래서 나에게 쉬운 건 남들도 쉬워가지고 성적이 높게 형성이 돼요. 예를 들자면 서류 100% 전형 있죠. 서류만 넣고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최저도 있고 이런 전형들은 성적이 높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골라가지고 한번 노려보시면 또 다른 의외의 결과가 또 많이 나옵니다. 자, 내 때는요, 논술 쓴다고 내신 비교과 정시 포기하지는 마세요. 논술로 합격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논술의 경우 최저 전형이 많은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최저 전형이 없죠. 근데 대부분 최저가 있으니까 논술 공부하시면서 꼭 정시 같이 준비를 하세요. 학생들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사항일 뿐이지 각기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자기 생기부 잘 체크하신 다음에 꼭 원하는
학교들 넣었으면 좋겠어요. 상위권 대학이 발표한 성적만 보고 절대 무모하게 입시 원서를 넣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시 6개 합격 전략을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훈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